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5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윤정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또 뉴스공장에 나갔는데 아주 짧게밖에 얘기를 또 못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김한 기자 안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두 명이서 해도 시간은 여전히 짧고, 그러니까요. 세 명이 해도 짧고. 굉장히 단독으로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오늘은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짧게 할 거면은 안 나오겠다고 선언을 해야겠다. 이 계속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원준 씨가 말을 좀 줄이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나 좀 얘기 좀 하자고 내가 막. 근데 막 3분 남았다 막 이러면서 말하고 하니까 한 3분 남았다 이러면서 말하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방송은 사실 우리가 그 성명으로 한번 하지 않았나요? 청룡봉사상 네, 관련돼서. 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상이 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게 오늘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KBS 관련해서 재난방송이 부실했다고 하면서 KBS를 불러다가 엄청나게 혼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전에 한번 보도에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KBS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방통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통신부, 산림청이 1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대책 방안으로는 재난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했고요.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예보, 경보 발령 후 방송이 되지 않을 경우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해보니까 방통위가 막 새벽에 재난방송 요청하고, 그리고 산림청은 산불 상황을 방송사에 직접 문자로 전달했지만 행안부는 재난방송 요청이 부재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 요청했다 뭐 그런 비판도 있었고. 네네. 여러 가지 뭐가 안 그렇죠. 됐었죠. 잘. 방통위에서는 카톡으로 했어요. 카톡도 아니지 단톡방에다가 했었죠. 자, 대책 방안에는 그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보도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KBS 내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격상시키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서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 전문 PPE 제어가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을 평가하도록 한 장치를 뒀다고 합니다. 이건 좋네요. 네. 그리고 재난방송 시 수어 및 외국어 방송을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안이 네.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좀 세게 해서 네. 지킬 수밖에 없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추후 검토 과제이긴 하지만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대상으로 해서 2차 주간 방송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서도 그 얘기를 정준희 교수가 얼핏 했는데 재난 주간 방송사가 되면 뭐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 돈을 더 준다거나 그렇죠. 뭔가 이게 의무를 그렇게 주어지면 그게 이제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KBS는 우리가 KBS에게 요구하는 바 뭐 수신료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YTN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무조건 이걸 해라라고 하면은 약간 재난방송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특히 수어와 외국어 방송 의무화 이런 거는 생각보다 이제 그게 있을 거. 수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어 방송은 또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다. 보통 그런 거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줘야 될 것 같죠. 하게 되는 네. 게 많이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이제 네. 기금 운용 계획을 짜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와야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또 안 한다. 이 지적만 돼 있다. 재난 주간 방송사로 지적만 되어 있지. 안 하고 욕 먹고 욕 하는 먹은 척만 다음에 하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연합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글쎄요. 뭐 거기도 국가기관 힘들다고 맨날 하니까. 통신사에다가 뭐 아무튼간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KBS 뉴스가 나경원 망언을 망언이라 말하지 못해라는 제목의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그 여성 혐오 발언 아시죠? 네. 그 문바,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아,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아무튼 말하기도 참 민망한데 그 발언에 대해서 KBS가 망언이라 말하지 못했다라는 KBS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당일인 11일부터 도마 위에 올랐지만 KBS가 이를 막말이라는 이유로 외면했고요. KBS는 13일 저녁 종합뉴스에 이르러서야 이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망언을 망언이라 말하지 못하는 KBS 뉴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내대표의 그 대구 장외 집회 발언, 그러니까 문바, 그리고 일베 용어라는 거죠. 달창이라는 막말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빗발쳤지만 KBS가 이제 막말이기 때문에 외면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왜 다 말한 거야? 그리고 그동안 막말은 다 그동안의 막말은 다른 막말은 막말이 괜찮고. 아니었나? 특히 얼마나 많은 막말이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그건 다 보도하더니 이건 이제 보도 안 했다는 건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바 막말을 전달을 하면서 그 막말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게 명백한 막말이다라는 점과 그 발언의 문제점 이거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말을 그냥 따옴표로만 처리해서 방송하는 것도 문제. 그리고 다루지 않으면서 감싸주는 것도 문제. 막말을 했을 때는 막말을 한 그 사람은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막말이다. 문제적 발언이고 지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내용을 저는 보도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KBS 언론노조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난하기 위한 단어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일베의 언어를 대중연설에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KBS는 이를 외면했고 KBS는 발언 당일인 11일은 물론 논란이 커진 그 다음 날에도 9시 뉴스에 다루지 않았고 9시 뉴스는 물론 13일 아침광장에서도 리포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KBS의 주요 보도 책임자는 정치인 막말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두 가지 보도 방식이 있는데 해당 건은 무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그거 참 이상하네. 이런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상을 언론노조 보면. KBS 본부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중연설에서 쏟아낸 막말이 무시할 일인가? 혹시 막말의 정도가 지나쳐서 무시한 것이라면 그것이 KBS의 보도 방침이라면 KBS 뉴스에서는 어떤 정치인이든 막말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 이런 성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약간 그런 해명이 약간 뻘쭘하게 된 게 그 네. 뒤로 KBS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말한 거를 뭐 정치권이 비판했다 아니면 여성단체가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왔고 네네. 또 기자가 비판한 뭐 친절한 기자들인가 뭐 네. 그런 코너에도 있고 네. 5월 12일 KBS 친절한 뉴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도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바,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바로 두 번째 표현, 달창입니다. 자, 이 달창.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빛 기사단이라는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을 속되게 표현한 인터넷 은어로 여성 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 일명 일베 등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성매매 여성에 빗대 사용하는
비속어입니다. 한마디로 부적절하니까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 특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용어를 여성 정치인이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막말 논란 속에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은 일베 용어 사용하면 그날로 생명이 끝나는데 정치인들에게는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많다.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지는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그 전 해명처럼 만약에 했으면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발언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 송현정 기자의 그 인터뷰 있잖아요. 그 인터뷰를 이야기하면서 나 원내대표가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엊그저께 대담할 때 KBS 기자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KBS 방송을 얘기하면서 말했거든요.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지금 이미 한 번 당했잖아, KBS가. 아파 지금.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것만 쏙 빼서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빼먹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KBS 그 본부에서는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대담에서 불거진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뭐 다 할 만한 지적이네요. 어찌됐든 내부에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노조에서 살아서 다행이다. 왜냐면은 요즘 이상하게 너무 이렇게 탁 똘똘 뭉쳐가지고 괜찮아 우리 뭐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격에 뭐 이렇게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목소리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는데 KBS 새노조, KBS 그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에 제1노조가 됐습니다. 이제 이 본부가 이렇게 그 원내대표 발언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지적하고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성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주성치 수사가 필요해 특집. 검찰과 경찰은 좀 자기 일을 제대로 해달라. 그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자, 일단은 뭐가 수사가 필요한지 두 가지 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진짜 빡치게 하는 그런 내용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주제는요, 그 불법 촬영물 그 관련돼서 막 공유해달라고 막 하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그런 막 자기 후기 같은 걸 막 공유하고 이런 황당한 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주성치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그 단톡방, 뭐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래나 뭐 그런 단톡방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또 버전 2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정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불법 촬영물이랑 이제 뭐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런 개인 정보를 막 공유하면서 문제가 됐던 언론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들의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드디어 수사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이 사건을 트위터에서 최초로 폭로를 했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 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이 단체가 지난 10일에 이 단톡방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 유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성매매 처벌법 위반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제 뭐 그동안 내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게 뭐 경찰이 수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게 그냥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그 단톡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뭐 그 단톡방을 폐쇄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잘 협조를 받고 이러면서 좀 수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경찰이 뭐 버닝썬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를 보면 그닥 막 전투력을 불태우며 그렇게 유능하게 수사를 하진 않았잖아요. 어제 승리 기각됐어요. 구속영장. 아, 진짜?
그래서 세상에. 뭐 아무튼간에 그렇게 버닝썬 같은 거대한 그 뭐라 그래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찌됐든 언론사도 다 권력이잖아요. 그쵸. 엄청난 네.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자기네 기자들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게 어떻게 좀 조용히 좀 지나가자 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연대해서 그렇죠. 오히려 이것을 이제 은폐 또는 뭐 이렇게 조용히 해주세요, 무마해주세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정말 의지를 불태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거듭 드는데. 일단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일단 우리가 먼저 욕할 것은 경찰은 뭐 당연히 수사 잘해라라는 것이고요.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너무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거듭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보도의 상황이. 이제 사실 저희가 뭐 논평 내고 그 전날도 언론노조에서도 논평을 내고 이러면서 또 여성 변호사회 이런 쪽에서 논평을 내고 이랬어요. 한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처음 폭로가 되고 네.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처음 폭로되고 한 열흘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수사를 네. 촉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받아쓰는 언론 보도는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보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던 보도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단체에서 이걸 처음에 폭로를 했던 게 4월 15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다음에 일주일이 넘도록 이제 사실 뭐 이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고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는 미디어 오늘 단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도가 진짜? 전혀 없던 건 아닌데 네. 그 이제 약간 일간지닷컴 이런 쪽들에서 일부 한 두어 개 정도에서 네. 그냥 그 내용 자체만 약간 좀 어뷰징 같은 제목으로 이 눈길을 끄는 그냥 그것만 받아서 하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시각 같은 것도 없고 관점도 없고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추가 취재 노력이 없이 그냥 어뷰징. 그냥 제목을 선정성이 좀 있는 제목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보도한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미디어 오늘이 그것을 이제 한 일주일이 좀 지나서 이제 이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저희 뭐 민원연이나 언론노조나 한국여성변호사회나 이런 쪽에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이나 논평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또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보도가 늘어나긴 했어요. 지금도 네.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이 단톡방에 있었던 추가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 막 이러면서 보도가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보도들은 그런 식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거, 뭐 약간 그 안에서 선정적인 거. 선정적인 얘기들이 오간 거를 그 부분들을 조명해서 쓰는 게 대다수고, 그냥 미디어 전문지라든지 정말 일부 매체들만이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뭐 토론회가 있었고 이랬잖아요. 여성단체들에서 주최했던 토론회 이제 그런 내용을 아주 정말 일부에서 보도하는 거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냥 좀 이런 선정적인 내용의 제목의 이런 보도들이 더 훨씬 많다라는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 언론사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뭐 이 단톡방 멤버들이 누군지 뭐 확인도 안 됐고 경찰 수사가 없으니까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왜 벌였는가, 그게 어디서 발생한 문제인가에 대해 사실은 정말 내부 점검을 우리는 그래서 하겠다. 이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언론이 정말 잘못한 거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언론이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런 기본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도 이제 지적드린 바가 있지만 이건 정말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하고 보도를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윤리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그냥 뭐 잘 나 모르겠는데 몰라라. 이러면서 보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관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 언론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대다수의 언론들이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나 정말 아주 최소한의 직업윤리가 편집국이나 보도국 안에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면은 이 사건이 폭로되자마자
언론사들 내부적으로는 가해 언론인이 우리 소속인가?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톡방 안에 거의 200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200명이 처음에 들어갔어요? 200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확인이 못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취재나 보도를 통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언론사 내부 문화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과정이 저는 조금의 윤리와 상식과 이런 것들이 그쵸. 있었다면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도는 더뎠고 제대로 안 나왔고 그리고 어느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봤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매체는 단 한 곳도 보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뭐 민동기 기자가 그 고발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단톡방에 있다는데 이걸 보도한 곳은 미디어오늘밖에 없다라는 것은 미디어오늘에는 분명히 그 기자가 없다. 이 같이 공범이 없다. 그런데 타사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언론사에는 사실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이면 거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다 그러니까 들어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홍보사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안 들어있었어도 누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 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편집국 내에서. 창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동료라는 게. 근데 나는 내사는 했을 것 같아. 내사? 왠지 내사는 내사? 했는데 자수해, 이렇게? 자체 조사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 다 손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는 했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말을 저쪽에서 못하는 검찰에서 잡히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묻고 가는 척하자. 거. 모르는 척하자 하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오히려 내사를 안 하고 정말 그러니까 내사했는데 우리가 전혀 없다. 그런 보도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타다 다 죽었어. 우리는 하자. 그러고 막 할 것 같다. 나는 지금 국민일보가 지금 보도한 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국민일보 않을까. 했어요? 네, 보도를 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무튼 우리의 추측이고요. 아무튼 간에 뭐 난리들입니다, 지금. 근데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진짜 나는 특히 여기서 제일 황당한 거는 요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된 것은 그 성매매 후기라고 하는 거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묻거나 성매매 업소의 후기를 뭐 이렇게 남긴다는 거 이런 거는 도대체 창피한 줄을 몰라? 뭘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거죠, 진짜? 그게 정말 저는 편집국 지금 현재 한국 언론에서 어쨌거나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문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조직의 형태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많이 여성 기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연대 의식을 고취하고 했던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런 문화들이 한국 기업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있다라는 지적들은 늘 내려왔으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사실은 이것이 디지털 범죄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톡방으로 옮겨갔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 옛날에는 그 오프라인으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던 얘기들이 이제는 단톡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편집국에 그러니까 이런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어느 수준인지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뒤처진 연대의식과 뒤처진 젠더의식이 저는 이 문제들을 어쨌거나 이 근본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정말로 돌아보기 되게 좋은 계기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입해서 보면 정준영 카톡방 얼마나 언론에서 보여주면서 이거 잘못됐다 얼마나 크게 보도했습니까? 그러면서 연예인들 다 잡혀갔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카톡방이랑 그 카톡방이랑 뭐가 다릅니까 사실. 그렇죠.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피해자로 입건하고 곧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자자를 위해 성접들의 알선한 의혹을 받는 승리의 대화 기록을 확보해 조사하다 정 씨가 올린 대화 내용과 동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정 씨는 이 대화방에서 자신이 찍은 불법 동영상을 올리고 다른 대화 상대에게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자와 PD 등이 참여한 일명 기자 단톡방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 등이 유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주로 기자와 PD들이 참여해 있어 일명 기자 단톡방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음란물도 유포했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성매매 후기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 카톡방에 대해서는 다 조용하고 있고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민원연에서도 모니터 보고서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했지만 되게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표시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든 다 뭐 땡땡녀 이런 식으로 쓰는 맞아요. 거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 뭔가 불편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몇 년 동안 지금 꾸준히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언론사들도 많지만 여전히 근데 관행적으로 또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행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전체적인 편집국 보도국 내에서의 그런 문제의식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그렇죠. 언론인들이 사회를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실은 단톡방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보도나 이미지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은 다 굉장히 낮은 감수성의 문제가 있다. 그 결국은 다르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찰이 지금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더더욱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전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하나 제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세상에 알려지긴 했다. 그치. 아 누군가는 언론인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해서 알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처음 이제 보도를 하고 한동안도 계속 안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공유를 하고 이 문제를 사실 사람들은 더 먼저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고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받게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도 참 고무적이긴 하죠. 네. 근데 뭐 이 토론회 보니까 오종훈 수석이 전국 언론노조 오종훈 수석이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기자가 더 여성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채용을 보면 기자는 여전히 그래도 남자 기자가 많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녀 간의 대결, 성대결 이런 문화가 막 있잖아요. 특히 이제 20대 청년 세대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남성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정말 기자는 특히 기자 사회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남성이 헐났거든요. 살기가.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 오종훈 수석이 어찌됐든 여기자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이 당사자의 어떤 그런 것을 좀 기자 문화를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깨우쳐서 움직이는 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유사하게 언론사에서 약간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네. 새롭게 편집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은 위에 데스크들은 막 40대, 50대 막 이런데 그쵸.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막 이거 예쁜데 이거 안 예쁜데 이거 별로야 막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다. 가장 젊은 20대의 신입 기자들, 신입사원들한테 그걸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조직 문화는 괜찮은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우리 이런 편집이나 이런 보도 이런 이런 인식들은 괜찮은가라고 점검을 할 때 정말로 그 편집국 안에 보도국 안에 여성들에게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접근 방식을 개선 방식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1차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의견을 좀 더 귀담아 듣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아무튼간에 우리의 원칙은 지금 언론사들이 우리가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수사 좀 제발 하고 보도 좀 해라. 수사가 아니지 조사하고 그리고 꼭 뭐가 없었어도 이번에 아무것도 없었어도 자기네 언론사는 이게 지금 이게 가만히 놔두면 큰 사고 칠 일이다라는 그쵸.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사실은 꼭 이번 일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언론사의 그 조직 문화가 뭐라 그럴까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이 상명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심하고 그런 와중에 성차별적인 그 기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정말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라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그 기본 있잖아요. 왜 이런 거 이렇게 교육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는 물론 그게 우리한테는 상식이긴 하지만은 그건 좀 떨어지더라도 범죄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언론인이라면 언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그런 어떤 권리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이런 행태들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하시라고요. 그 언론사들이. 이거 정말 교육을 안 해서 모른다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 근데요. 내가 취재 정보인데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거를 몰라.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공부만 하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입사하면 무조건 쫙 얘기하는 거지. 너 이거 하면 고소당해. 너 이거 하면 감옥 가. 이거 하면 한 대 맞아. 이거 하면 징계받아. 나는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그냥. 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SBS 이야기입니다. SBS 그 윤성민 태영건설 회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라는 건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또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앞서 SBS가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네.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의 윤성민 회장과 이제 이쪽에서 뭐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윤성민 태영건설 회장이 회장과 이제 그 전대인 윤세영 명예회장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 뭐 태영건설 뭐 부회장이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막 일감을 SBS 관련된 일감을 막 몰아주기를 했다. 네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폭로를 하고 네.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다 이제 언론노조나 뭐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발을 했어요. 검찰 고발도 했고 공정위에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태영건설 윤성민 회장과 이태규 부회장 그 일감 몰아주게 했던 그리고 박정원 SBS 사장 등을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발을 했고. 네. 전국 언론노조와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은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 윤성민 회장 등 3명을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등은 SBS 컨텐츠허브가 태영건설 부회장과 관련된 회사에 200억 원어치 일감을 몰아주는데 윤 회장 등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성민 회장이 이렇게 자신 SBS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이런 용역회사, 네.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SBS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굉장히 자산을 부풀렸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2 회사를 연결시켜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갖고 자신의 사익을 이제 채웠다. 이제 이런 사익을 편취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검찰이 수사를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 자유가 되게 중요하고 이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SBS에 대해서 했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부도덕한 기업가의 문제에 대한 문제지. 이것을 언론 자유와는 좀 분리해서 사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논평을 쓰게 됐습니다. 네.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 윤석민 회장 등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의혹들은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수많은 재벌 그룹들 2, 3세 막 이렇게 2, 3세 재벌 2, 3세들한테 막 일감 몰아준다고 막 뭐 있잖아요. 뭐 항공사에서 뭐 이렇게 그쵸. 커피숍 만들어서 몰아주고 뭐 이렇게 그 면세품 파는 거 몰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보도를 통해서 고발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쵸. 이런 재벌 그룹의 행태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배주주라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은 SBS의 보도는 앞으로 한없이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너희는 너희 거에 눈 감고 너희 지배주주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거는 보도해? 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SBS 본부에서 굉장히 노조에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고뇌해서 결단을 하고 고발을 한 거다. 물론 이제 회사와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측과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SBS가 그래도 최소한 공익을 담당하는 언론사로서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묻어있는 저는 이 폭로라고 그렇죠. 저희가 이 문제를 사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기업범죄 의혹에 대해서 SBS가 이렇게 수사를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촉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언론 자유나 뭐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언론사인데 좀 불편한데 거기다 어쨌거나 지상파 3사라고 불리는 그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민할 수 있고 또 경영진 입장에서도 방어 논리로 어떻게 언론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냐 막 이렇게 막 방어 논리를 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그런 문제가 아니다. SBS가 정말로 언론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더 분명하게 규명돼야 될 문제인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원연도 굉장히 언론사에 대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절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언론 자유와 좀 무관한 부도덕한 재벌 기업에 대한 뭐 이런 범죄 의혹과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풀자. 검찰과 공정거래위가 좀 빠르고 철저하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전하기 위해 논평을 썼습니다. 네. 그 SBS 이 문제가 그리고 이슈가 별로 안 되고 너무 조용해가지고요. 좀 SBS에게 SBS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리고 SBS를 어찌됐든 태영하고 이제 독립해서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SBS 보도국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우리 민원연도 되게 여러 가지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건전한 비평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그것과 상관없이 SBS 노조나 SBS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태영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대로 된 민영 방송의 상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노력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 속에서 이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가 막 축하하고 좋아했어. 맞아요. 그런데 태영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진짜 언론 자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기업의 진짜 이 태영의 뻔뻔한 행동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SBS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 진짜 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지상파 중에서 중요한 자산인데요. 이 방송사가 진짜 휘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부담을 갖고 언론사인데 어떡하지 이런 거 좀 갖지 마시고 예, 철저한 수사를 좀 해달라. 오늘의 결론은 언론사에 대한 다 수사네요. 그죠? 두 개 다. 언론사 종사자, 언론사 사주에 대한 조사 둘 다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미령곰탱님이 또 오늘도 댓글을 도배를 해주셨는데, 네,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TV조선은 진짜 자유당 계열의 충성이군요.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띄우기, 2017년 대선 때는 반기문, 홍준표 띄우기, 이제는 황교안 띄우기까지라고 근데 하면서. 지금 대선도 아닌데 띄우고 있어. 총선. 총선에 왜 황교안을 띄우고 있는 거야? 어찌됐든 황교안 체제로 힘을 실어줘야 총선이 또 승리하고 그 힘으로 또 대선까지 가는 거니까. 계속 이게 네네. 경력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황교안 황교안 대표가 그 불교 행사에 가서 꾸벅 안 하고 있는 이 사진을 너무 무례하다. 올려주셨어요. 이거 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찍힐 거면. 아니 근데 얼마나 또 본인은 그 기독교적인 그걸로 나는 저 우상에게 인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치인이 거기 종교행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존중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정도는 해야 또 표를 또 가지 말지 그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표 떨어지거든 그러면. 근데 이게 더 떨어지는 일인데 그죠? 제 말이. 네. 그리고 이 또 황교안 대표하고 누구예요? 아무튼 두 사람이 그 쓰레기차 있잖아요. 너무 싫어 진짜. 쓰레기 수거 작업 주호영 의원 여기 이렇게 타가지고 갔다라는 건데 조선일보가 이제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 올라탔다 광주 시민의 고발당해라는 보도를 한 거를 캡처를 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야.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걸 아예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민원연 좋아요 늘 응원합니다라고. 허브맨2 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그 이미지를 바꾸고 나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처장님 사진이 좋다면 아유 돈 준 거예요 그거. 정말 내가 진짜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겠다고 돈 거기 가서 거기 사진관 가가지고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요? 이거 찍을 때 진짜 연예인도 아닌데 막 팔짱 끼고 씩 웃으라 그러고 결혼식 사진 찍은 이후로 출마 사진. 이게 처음이었어요. 전 이거 보자마자 계속 출마 사진. 출마 사진 좀 그렇네. 그런 거예요. 출마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그리고 이 댓글 보니까 제일 웃겼던 것은 민원연은 조선이 먹여 살리는 듯 끝없이 소재를 제공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선일보가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지면 우리 공생 관계에 있다. 연말에 상해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김세욱 팀장의 뭔가 중대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중대 발표.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중대 발표. 네. 뭐라고 해야 되죠? 1년 6개월 됐나요, 지금? 1년 6개월? 1년 반 된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참 어색하네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 민원연에서 정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많은 활동가분들이 있고 차장님이야 많은 활동가분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도 많은 회원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응원이 사실은 필요하다. 여전히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서운하고요. 이제 우리 김세욱 팀장이 원래 기자였잖아요. 그 기자일 때 제가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짝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지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 그 기자로 안 보여서 이제 그 이름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지 이러고 찾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또 아무튼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사실 저희 일이 워낙 힘들고 또 뭐 이게 천년만년 하는 또 일은 시민단체 일이라는 게 또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렵죠. 네네. 그래서 뭐라고 저도 딱히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붙잡기가 마음이. 아무튼간에 서운하고요. 또 우리가 교강시 갔을 때처럼 한마디 하자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아니, 또 여행 가십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 기자기 뭔가 기자기 힘드네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 여행은 모르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나한테 내가 가고 싶네. 아무튼간에 아무튼 민원연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이해하고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를 원래부터 잘 알고 계셨지만은 그래도 또 당사자로 들어와서 있어보는 거하고 바깥에서 또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요. 앞으로도 아무튼 민원연에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던 간에 민원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도 사실은 되게 하기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낯을 가려서 당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낯을 가린 거였어? 제가 낯을 가려서. 자, 이거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그 티에노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티에노. 응? 얼마나 지금 이 충격 오늘 알아놓으실지도 몰라. 오늘 방송을 듣고. 저희 좋은 활동가들이 또 많이 들어왔으니까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활동가들이 들어왔으니 분명히 또 다른 픽을 찾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아마 지금 보고서들이 이제 오늘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일은 풍성하게 무엇을 하든 재미있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